안녕하십니까. GWP 고시학원 공기업팀장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공기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렇게 한국전력공사가 전형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월 13일 전번 주 금요일 날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접수가 3월 23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한 달 보름, 그러니까 한 45일은 필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상당히 바빠졌죠. 어, 3월 13일 날 나왔지만 4월 11일 날 토요일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형은 저는 14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400명 초에 가까운 인원을 뽑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장애 전형 5명, 그다음에 SW 특화 전형 5명, 고졸 전형까지 5명을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 서류 전형에서 사무 120점을 맞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고, 배전은 130, 송변접도 130, ICT 토목 건축은 120이면은 어디나 누구나 서류 전형은 무조건 통과된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2025년 10월 1일 날, 1일입니다. 요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작년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역별 점수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별 점수 사무, 배전, 송변전, 그 다음에 다른 직렬까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최고점은 120, 130, 120, 이 정도란 얘기예요. 근데 전국권의 사무는 115, 사무는 120이 만점이잖아요. 115점. 이전, 이전 지역, 광주와 전남은 111점, 강원권은 82점, 뚝 떨어지게 되죠. 사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입시처럼 한전에 어느 권역을 지원을 해야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지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필기 시험도 사실은 점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대전, 세종, 충남 110, 전북 104, 경북 106, 경남권 108. 이 얘기는 뭐다? 경남권에 108점이다라면은 무슨 얘기냐면 어, 사무직이 850이 100점입니다. 토익 100점에 스피킹이나 아니면 커말이고 한국사 두 가지만 있으면 110점이 되잖아요. 이게 각 스피킹도 5점, 커말이고 5점, 한국사 5점, 한국어 5점 이렇게 인정해서 1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격증만 있으면 110점. 자, 경남권 108점도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국권은 안 되죠. 왜? 전국권은 115점이 넘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120점에 걸맞는 아니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자격증 3개나 그리고 뭡니까? 지역인재 1.5점이 가점되잖아요. 그러면 116.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 통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직은 사무직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다. 그래서 800점이 100점을 인정해주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4개가 각 5점씩 그리고 기사 2개까지 하나에 10점. 전기직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말고는 10점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전기기사 이거는 8점밖에 못 받습니다. 산업안전기사도 8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 같은 경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것이 각 10점씩 20점을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합격 배수는 사무는 50배수, 송배전은 20배수, 그 외에는 20배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은 전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느 기업에서나 지원하면 웬만하면 서류 전형 통과되고 그리고 필기는 무조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대사항입니다.
한전 인턴 경험자, 기초생활 자립 청년. 자, 이거는 이제 사회 형평성이죠. 사회 형평성. 북한 이탈 다문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준다라는 거. 별도로 준다. 어, 그러니까 사회 형평 속에서도 거의 일괄적으로 주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별도로 나누어서 준다. 기초생활과 자립청년은 서류 면제가 되는데 북한 이탈과 다문화는 서류 전형에서 5%밖에 가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0점에 5%니까 몇 점입니까? 한 4점 정도 되겠죠? 예. 이해되셨죠? 특징 첫 번째입니다. 지역별 채용합니다. 전국권서부터 중부권은 요번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번에 채용하는 권역입니다. 어, 이전 지역과 양성평등, 이전 지역은 무조건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강남지사 총무팀 인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블라인드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 블라인드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기시킨 곳이 어디냐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입니다. 다른 데는 정말 인사과 직원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블라인드의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했을 때 서울본부 강남지사, 서울본부 남부지사 이렇게만 지칭하지 않으면 네, 서울본부에서 한전 인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는 얘기해도 블라인드에 접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낍니다. 다른 기업은요. 정말 진짜 똑똑한 인재들이 들어가가지고 블라인드 기준도 모호한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이거를 지칭하면 네 집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제우스예요. 신이에요. 아니 뭐 신기가 내리신 분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모호한 입장의 글을 씁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기준 자기 자신이 네 집 자식이라는 부분만 모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자, 접수 기간이 3월 20일 월요일서부터 3월 27일까지입니다. 2차 필기 전형은 사무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만 봅니다. 기술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 70%에 그리고 전공이 30%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직 전공의 난이도는 중상급입니다. 상급 아닙니다. 뭐 상하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무직 같은 경우 지금서부터 직업기초능력 고득점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자, 기술직 같은 경우 전공,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전공한다고 해가지고 전공의 실력이 늘어요. 평상시에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좀 더 점수를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보는데 인성검사에 탈락하면 필기 시험에서 합격이 됐는데 인성검사에서 탈락하면은 이거는 3차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전 인성검사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연습 안 해놨다 떨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도 필기를 합격했는데 사무직에서요. 필기를 합격했는데 인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면접을 못 보신 분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인성검사를 가리키는데도 2명이 나올 정도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 구조 때문입니다. 왜? 성격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면서 부모의 성격을 받아들여서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지만 알프레드 아들러는 12살에 부모의 성격을 담고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자각을 하면은 그 성격 또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스스로의 자각 능력만 발휘된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더더욱더 다져야 되겠지만 나쁜 성격들은 더더욱더 버리려고 해야지만 한국전력공사에 합격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인성검사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사무는 의문수입니다. 의문수와 자원관리 정보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직업기초 능력, 출제 난이도가 저는 한전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5년 9월 각 권역별 또한 직렬별 필기 점수 커트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국권 일반에서 사무 64.5점이니까 내가 65점을 맞았다라면은 이건 합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기의 배전은 48.5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공이 15문제 30점입니다. 그럼 전공의 이해도가 좋으신 분들이 30개를 다 아니 15개를 다 맞으면 3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틀렸다. 두 개가 틀렸다. 두 개 틀리면 1.5점씩이니까 3점. 그러면 27점입니다. 27점을 정기 배전에 27점을 빼보십시오. 18.5점입니다. 18.5점이라면은 무슨 얘기냐면 18.5점이다라면 여러분들이 기술직에서 전기 같은 경우는 의문수 자원 기술 자원까지 해서 4개 파트에서 꽈락만 면하면은 이거는 필기 합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도 에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합격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사실은 한국전력공사 저는 70%는 합격생이 벌써 끝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의 이해도가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데, 아니, 한전에 진짜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 합격하는 겁니까? 400명밖에 합격 못 합니다. 근데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 중에 400명만 합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배전직으로 지원했을 때 전공을 2개 틀렸다. 27점이다라면 나머지 의문수, 자원관리 이 4개에서 꽈락만 면은 왜입니까? 한국전력공사는 꽈락이 있지 않습니까? 매 파트 40점 이하는 꽈락으로 총점이 높아도 떨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의문수 자원관리 아니면 사무직은 의문수 자정 이 5가지를 꽈락을 일단은 면해야 됩니다. 꽈락을 면하는 전략을 짜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걸 고득점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번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에서 누구나 합격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필기시험에서 찍어서 틀리면 오답 감점이 있습니다. 오답 감점은 한 문제당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기초 능력, 그러니까 사무직은 0.5점, 기술직은 아마 0. 몇 점일 거예요. 예, 전공이 있고 직업기초 능력이 70%이기 때문에 그거 점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한 달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에 합격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인원이 1200명이에요. 1200명이 뽑히는 거예요. 1200명이. 그 12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피나는 노력 그리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깊은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나 합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면접은 2025년 하반기 전형서부터 1차, 2차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1차 전형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직무 역량 면접이 60점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식 공부 안 해놨다가는요,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떨어져요. 이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14년 동안 수많은 사람,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게 한국수력 원자력. 여기에만 240명.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데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만 해도 87명인가 한 90명에 가까운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1차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말을 듣지 않아서 떨어진 겁니다. 사실 면접을 저한테 배워서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똥꼬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있습니다. 똥꼬집. 제가 아까도 성격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성격 때문에 사실은 미래가 조망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고집, 더 나가서 똥꼬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24년 2월 3일 시험. 이건 우리 학원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복귀하는 겁니다. 사무직의 뭐 직업기술능력평가 차례대로 풀어야 된다. 이때는 차례대로 풀어야 됐습니다. 차례대로 풀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입장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찍지만 마셔야 돼요. 찍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찍어보세요. 예.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0.5점, 한 문제가 0.5점 감점입니다. 사무직은요.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오답 감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원관리 볼 때 정도 되니까 지쳐가지고 정신 집중력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정기직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똑같이. 예, 이건 정기직 친구가 얘기한 거고 이거는 사무직 친구가 얘기한 거고요.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어휘 어법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 있어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서류 전형.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전 지역 같은 경우 평균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권역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류 전형의 합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합격의 유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국전력공사 합격을 위해서 나름의 작은 것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라면은 여러분들은 합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공사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